자, 네 번째 물리학 실험의 실험, 원운동 분석 실험에 대한 이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리학 2에 등속 원운동을 분석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물리학 2 진도에서 이거보다 좀 더 느려요. 그래서 이거 배운 다음에 조금 있다가 한 2-3주 있다가 물리학 2에 등속 원운동이 등장할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 두 과목에 들어가는 거니까 한 번에 그냥 두 개 과목을 해결한다고 생각하시고 요거 할 때 좀 좀 이거 할 때 집중해서 보시고 혹시 이해가 안 된다면은 물리학 2에서 등속 원운동을 할 때 한 번 더 주의 깊게 듣길 바랍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정말로 물리학 1에서는 안 들어봤던 새로운 개념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처음 배울 때는 조금 어렵습니다. 원운동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선생님이 원운동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는 판서가 다 안 될 것 같아서 여기다가 좀 더 판서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인쇄를 하거나 그렇다면은 여기 위에 다른 부분에 좀 메모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뭐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등속 원운동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등속 원운동. 자, 등속 원운동에서 이 등속은 등속력을 말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등속 원운동은 똑같은 속력으로 계속 회전 운동하는 겁니다. 똑같은 속력으로, 똑같은 빠르기로 계속 회전 운동하는 게 등속 원운동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알짜 힘이 0인가? 우리가 알짜 힘이 0이면은 가속이 안 되기 때문에 속도의 크기가 안 변하고 속도가 안 변하는 걸로 알고 있죠. 그러면 속력이 일정한 등속 원운동도 힘을 받는 게 아닌가? 결과로는 그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등속 원운동은 속력, 즉 빠르기만 일정하죠. 속도에는 크기의 개념인 빠르기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속도에는 뭐도 있습니까? 방향도 있는 벡터 값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등속 원운동에서의 물체는 계속 방향이 변합니다. 자, 이 방향이 변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속도가 변한다. 이 말입니다. 속도가 변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가속을 받았다 라는 말이고, 가속을 받았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이 물체가 뭘 받았다? 힘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등속 원운동은 요게 아니고 뭐가 존재해야 됩니까? 힘을 받아야만 가능한 운동입니다. 그 힘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등속 원운동을 하게 한 그 힘, 지구가 당기는 힘의 이름을 중력이라고 하고 표면이 받치는 힘의 이름을 수직항력으로 조금 이름을 붙였듯이 등속 원운동을 시키는 그 힘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 구심력이라고 합니다. 구심력. 우리는 오늘 구심력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구심력에 대해서 등속 원운동을 하게 하는 그 힘, 요게 구심력이죠. 구심력을 받아서 가속을 하고 속도가 변하는데 방향만 변하고 빠르기는 안 변하게 계속 회전 운동하는 것을 등속 원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배워야 할 개념이 뭐가 있냐면은 V와 오메가와 T입니다. 자, 뭔지 모르겠죠? 일단 여기다가 그림 하나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물체가 똑같은 속력으로 이렇게 계속 회전하고 있습니다. 자, 벡터의 화살표의 길이는 똑같지만 계속 방향이 변하죠. 이 말은 가속 운동하는 거고 얘는 지금 구심력을 받고 있는 등속 원운동 중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같은 빠르기로 계속 회전 운동한다면 처음 위치에서 다시 처음 위치로 오는 그 시간이 있겠죠. 처음 위치에서 다시 처음 위치로 오는 그 시간, 한 번 도는 데 걸린 시간,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주기라고 합니다. 주기. 이거는 우리가 물리학 1 때 파동할 때 했습니다. 주기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계속 동일한 운동을 반복할 때 한 사이클에 걸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주기. 자, 그러면 이 V라는 속력으로 얘가 한 바퀴 돌 때 간 거리는 뭐가 될까요? 만약에 반지름이 R이라면 얘가 한 바퀴 도는 동안 걸린
그 이동거리는 2파이 r이 되겠죠. 자, 여기서 v 나갑니다. 자, v를 어떻게 구합니까? v는 시간 변화량분의 이동거리입니다. 여기서는 속력이죠. 속력. 이게 변하니까 빠르기만 따지면 속력을 말하는 겁니다. 자, v는 시간 변화량분의 이동거리인데 지금 주기라는 시간 동안에는 얘는 한 바퀴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그럼 얘는 2파이 r만큼 움직였겠죠. 자,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선속력이라고 합니다. 선속력. 그냥 속력은 우리가 아는 속력인데 이 회전 운동할 등속 원운동할 때 이 빗면 성분의 이 빠르기 이걸 뭐라고 하냐? 선속력이라고 한다고요. 선속력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속도 개념이 또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거를 오메가라고 합니다. 이 오메가를 뭐라고 하냐? 각속도예요. 각속도. 자, 속력이라는 거는 시간분의 거리 개념이었죠. 근데 각속도 개념은 뭐냐면은 시간분의 각도가 얼마나 변했는가, 이게 각속도 개념입니다. 자, 여기서 세타, 여기다 잠깐 쓰겠습니다. 여기서 이 세타는 뭐 15도, 뭐 30도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세타는 뭘 말하는 거냐면은 여기서의 세타는 뭐 2파이 또는 파이 또는 2분의 파이 뭘 말하는 거야? 라디안을 말하는 겁니다. 라디안 개념이 뭐냐 물어보면은 선생님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수학에 대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파이가 360도, 파이가 180도, 뭐 2분의 파이가 90도라는 것쯤은 알고 있죠. 이 원주를 기준으로 각도의 개념을 만든 게 라디안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각속도를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자,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돌아오는 데 걸린 시간이 주기였죠. 그 시간 동안 각도는 몇 도 변한 겁니까? 한 바퀴 변했으니까 360도 변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주기분의 360도니까 2파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등속 원운동의 각속도는 주기분의 2파이, 등속 원운동의 성속력은 주기분의 2파이 r,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봤더니 똑같은 원운동에 대해서 나온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이 현상에서 주기는 공통이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주기가 올라가고 v가 내려가면 v분의 2파이 r이고, 여기서의 주기는 오메가분의 2파이입니다. 자, 그러면 얘와 얘하고 같은 값이기 때문에 얘와 얘하고도 같은 값이겠죠. 그러면 이를 통해서 요 두 놈을 통해서 나오는 개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요거 잠깐 지울게요. 2파이 날라가고 옮기고 하면은 뭐가 나오냐? r 오메가는 v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r 오메가는 v. 자, 요거를 아셔야 됩니다. 자, 지금 알아야 될 게 뭐냐? 일단 각속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었죠. 이거는 시간분의 각도입니다. 각속도는 시간분의 각도를 나타내는 새로운 회전운동에 대한 속도 개념이고, 그 다음 회전운동할 때 각속도 말고 요 빗면에 실제 얘가 움직이는 이 속력을 뭐라고 하냐? 선속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속력과 각속도는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걸 아시고, 등속원운동에 또 뭐가 필요하다? 구심력이라는 게 필요하다. 자, 여기까지가 배경 지식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은 물리학 2에서 한 번 더 할 거니까 지금 한번 이해해 보시도록 하시고, 이해가 됐다면 넘어갑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지금은 할 건 뭐냐면은 구심력을 구해 볼 겁니다. 구심력. 자, 구심력을 구하는데 어떻게 구할 거냐면, 자, 여러분, 힘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죠? 가속도를 알 수 있죠. 가속도를 알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속도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자, 힘은 ma 값이고, 여기다가 m을 나누면 a가 나오고, 여기다가 시간 변화를 어떻게 하면은 델타 v가 나오죠. 왜? 시간 변화량분의 델타 v가 a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힘이 궁금합니다. 구심력이 궁금해요. 그럼 요번에 우리는 거꾸로 추적을 한번 해볼 겁니다.
속도 변화를 통해서 뭘 알고 가속도를 알고 가속도에다가 질량을 곱해서 여기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구해 볼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지금 여기는 여기 선생님이 여기서 쭉 설명한 이 과정은 구심력이 뭐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여기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렇게 넘어가는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나왔구나. 그것만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결국 여기에 적혀질 구심력이란 뭐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이해 한번 해보세요. 이해를 해야 더 의미가 있으니까. 자, 봅시다. 자, A라는 놈이 여기서 이렇게 V1이라는 벡터로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데 살짝 시간이 지나니까 회전 운동해서 이렇게 해서 V2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V1 벡터의 크기나 V2 벡터의 크기나 어떨까요? 같죠? 왜? 무슨 운동이니까? 등속 원운동이니까. 자, 이걸 우리는 그냥 V라고 한번 약속을 해봅시다.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델타 T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쳐봅시다. 그러니까 뭐가 변했습니까? 속도 벡터가 변했죠. 이 말은 속도가 변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속도 변화를 통해서 가속도를 구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속도 변화를 구해봅시다. 자, 속도 변화를 구하기 위해서는 변화량이라는 건 뭐에서 뭐를 빼는 겁니까? 나중에서 처음을 빼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V2 벡터에서 빼기 V1 벡터를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벡터를 빼기 위해서 이렇게 이어봤습니다. 자, 이거는 V1 벡터. 자, 요 놈은 V2 벡터. 자, 벡터에 더하기 빼기를 할 때는 평행이동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평행이동에서 저게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V2에서 빼기 V1이라는 거는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겁니다. V2 더하기 V1의 반대 방향. 자, 그러면 여기서 V1 빼기 V1은 뭐냐? 요거겠죠. 반대 방향. V2랑 빼기 V1을 더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벡터랑 요 벡터랑 더하는 거죠. 그러면 이 벡터랑 이 벡터랑 더하면 삼각형의 그 꼬리 이어기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버리면은 얘가 나옵니다. 자, 요 벡터가 즉 델타 V 속도 변화량 벡터라는 겁니다. 속도 변화량 벡터. 자, 그럼 우리는 궁금한 게 뭐냐? 과연 속도 변화량 벡터의 크기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그게 궁금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 잘 보세요. 자,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이는데 델타 세타가 요만큼 변했다 해서 델타 세타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는 동안 얘를 이렇게 평행 이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각도 델타 세타가 됩니다. 이거를 따로 증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복잡해져요. 넘어가. 물리학 2시간에 좀 더 자세히 할 테니까 넘어가세요. 이게 델타 세타일 때 얘도 델타 세타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요 놈의 크기 뭐였습니까? 요 놈의 크기 V였죠? 요 놈의 크기도 뭡니까? V입니다. 이 같은 크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파이를 가지고 여기 이렇게 원주를 가지고 있을 때 여기가 R이고 여기가 세타면은 요 길이는 R 세타인 거 아시죠? 그런데 여기에선 이게 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세타가 0에 근사한다면 아주 작은 값이라면 요 호나 요 길이나 요 직선으로 된 길이나 똑같아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상황은 뭐냐면 델타 세타가 아주 작은 순간이에요. 그러면 이 각이 아주 작으니까 이 호의 길이나 여기 직선 길이나 얼추 비슷하다라고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델타 V의 크기를 어떻게 하냐? V 델타 세타 이렇게 할 겁니다. V 델타 세타. 여기서 R 세타에서 이 길이를 구하듯이 V 델타 세타에서 이 길이를 구할 거라고요. 델타 V의 크기를 구할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활동 끝났습니다. 요걸 알아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 알아내야 되죠. 그럼 두 번째 가속도는 어떻게 할까요? 시간 변화량분의 속도 변화량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크기만 궁금합니다. 크기. 일단 크기. 자, 시간 변화량분의 가속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V 델타 세타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니까 요게 생겼습니다. 요거. 시간 변화량분의 각도 변화량. 자 시간 변화량분의 각도 변화량 이거 뭡니까? 오메가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됩니까? V 오메가 L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R 오메가는 V였던 거 여기서 증명한 거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오메가는 뭐가 됩니까? R분의 V가 되죠. 자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는 오메가에다 R분의 V를 넣으면은 R분의 VV니까 V제곱이 됩니다. 아 등속 원운동에서 가속도의 크기는 R분의 V제곱이구나.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자 그러면 구심력 F의 크기는 질량에다가 가속도의 크기를 곱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M에다가 R분의 V제곱. 자 여기 나왔습니다. M R분의 V제곱. 요게 구심력의 크기입니다. M R분의 V제곱. 저게 구심력의 크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구심력의 크기는 알았습니다. 그럼 구심력의 방향은 뭐가 될까요? 자 여기 보면은 F의 방향이랑 가속도의 방향이랑 같죠? 뉴턴 이 법칙에 의하면. 그러면 가속도의 방향이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계속 올라가다 보면 이 방향이 가속도의 방향이지 않겠습니까? 속도 변화량의 방향. 왜냐하면 속도 변화량 벡터를 시간으로 나누는 게 가속도였으니까 가속도의 방향이랑 속도 변화량의 벡터의 방향이랑 같겠죠. 그럼 여기에 속도 변화량의 벡터니까 이게 즉 뭐야? 구심력의 방향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방향을 따져보니까 어디다? 바로 방향이라는 건 어느 방향이다? 원의 중심 방향이다. 그러면 지금 이 저 물질은 힘을 어디로 받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원의 중심으로 지금 힘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힘이 뭐라고요? 구심력이라고. 구심력. 그리고 이 힘의 크기는 뭐라고요? M R분의 V 제곱이라고. 이해됐습니까? R은 등속 원운동의 반지름, V는 선속력, M은 요놈의 질량. 만약에 얘가 없어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냥 앞으로 날아가겠죠. 등속 원운동으로. 아니 등속 원운동이래. 등속도 운동으로. 왜? 힘을 안 받았으니까 얘는 쭉 날아가겠죠. 하지만 구심력에 의해서 속도가 이만큼 변했습니다. 또 구심력에 의해 속도가 이만큼 변하고 또 구심력에 의해 속도가 이만큼 변하고 계속 얘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원의 중심 방향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여기가 태양이고 여기가 지구면 만유인력, 중력에 의해서 태양이 지구를 잡아당겨서 지구가 태양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회전 운동을 하게 하는 원리가 이 원리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이게 구심력이라는 거 이해하셔야 되고, 요거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M R분의 V제곱. 여기서 살짝 비약이 있었죠. 왜? 세타를 0에 근사할 때 이 호의 길이가 R 세타다, 뭐 이런 비약이 있는데, 등속 원운동을 증명하는 방법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대학 가서 한 번 더 하시도록 하고, 오늘은 일단 등속 원운동 개념에 대해서는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떤 실험, 요 내용을 알고서는 어떤 실험을 할 거냐면은 요 실험을 할 겁니다. 요 실험. 지운다. 자, 이렇게 플라스틱 관이 있고 여기다 추를 맨난 다음에 여기다 공을 돌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 추가 딱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그냥 날아가겠죠. 자, 여기에 라지 M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라지 M에 의해서 중력을 받겠죠. 중력을 W라고 한번 해봅시다. 근데 실이 이어져 있으니까 얘가 중력이라면 얘도 만약에 얘가 정지해 있다면 얘가 회전 운동에서 얘가 지금 등속 운동을 해가지고 요 놈이 정지해 있다면 얘도 얘로부터 힘을 받는 거죠. 자, 얘가 R자 힘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얘도 W일 겁니다. 그럼 얘가 얘를 잡아당겼으니까 얘도 얘를 W로 이렇게 잡아당기겠죠. 자, 이렇게 회전 운동하는데
원의 중심 방향으로 힘을 받습니다. 저 힘을 뭐라고 한다고요? 구심력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요놈은 이 거리 반지름을 R로 하는 회전 운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규칙성을 찾아보는 거예요. 자, 이건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와서 꼭 선생님이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냥 내비두면은 떨어지죠. 이렇게 그냥 내비두면 떨어집니다. 하지만 얘를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버티죠. 자, 돌리면 버팁니다. 왜냐면은 이 추의 중력이 얘한테 구심력을 만들고 그 구심력이 얘가 회전 운동하는데 쓰여 버리는 겁니다. 원래 같았으면 만약에 회전 운동을 안 한다면 그냥 이렇게 움직이겠죠.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떨어지겠죠. 하지만 얘가 회전 운동이 된다면 중력이 얘를 회전 운동하는 구심력으로 쓰이고 이 구심력에 의해서 얘가 회전 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걸로 뭘 할 수 있냐? 자, 여기에 집게를 꽂아놓은 이유는 여기에 반지름이 변하지 않는 걸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좀 시간이 지나면 마찰에 의해서 결국 반지름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얼추 변하지가 않고 있죠. 이 반지름이. 그럼 이 반지름이 변하지 않을 때 얘가 10번 회전하는 동안의 시간을 재면은 주기의 10배니까 그 주기의 10배를 열로 나누면은 이 운동의 주기를 알 수 있죠. 그러면 주기를 안다면은 이 운동이 또 선속력도 알 수가 있고 여러 가지를 분석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 할 거냐? 자, 이 집게를 바꿔가면서 요 집게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요 반지름을 통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반지름을 짧게 또는 길게 이런 식으로 할 거고 이제 반지름을 통제를 한다면 요번에는 여기 밑에 추에다가 더 많은 추를 연결해가지고 중력을 늘릴 겁니다. 그러면 여기 중력이 커지면 구심력이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 구심력이 커지면 이 회전하는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반지름은 어떻게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파헤쳐 보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F는 M, R분의 V 제곱이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는 주기는 어떻게 구한다고? V분의 2파이 R로 구한다고 했죠. 자, 그럼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V는 T분의 2파이 R이니까 얘를 여기다 넣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다 써야겠네. M R분의 1에다가 V의 제곱이니까 라지 T의 제곱에 2파이의 제곱이니까 4파이 제곱에 R제곱. 자, 그러면 M R 약분되고 T 제곱분의 4파이 제곱 R 이렇게 나오죠. F는. 자, 여기다 크게 한 번 더 쓰겠습니다. F는 M 라지 T 제곱에 4파이 제곱에 R. 자, 이 식을 통해 보면은 구심력이 증가하고 만약에 반지름이 통제가 된다면 얘가 감소해야죠. 얘가 증가하고 이퀄이 승리하려면 얘 분모가 작아져야 똑같아질 거 아닙니까? 주기가 작아진다는 거는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이 작아진다는 거죠. 더 빠르게 회전한다는 말입니다. 또 거꾸로 어떤 실험을 할 수 있냐? 이번에는 구심력을 통제를 하고 반지름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럼 얘가 커지면은 얘도 어떻게 돼야 돼? 커져야 되겠죠? 그럼 주기가 커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천천히 돈다는 거겠죠. 주기가 커진다는 말. 근데 또 신기한 건 여기에 제곱이 있습니다. 반지름은 2배가 됐는데 라지 t의 제곱은 또 라지 t의 제곱도 2배가 돼야 하므로 t는 루트 2배가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을 실험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해보면서 이 실험을 해볼 텐데 이 실험에는 굉장히 많은 오류와 굉장히 많은 오차가 생길 겁니다. 그 하나하나 이유를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개념 원심력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원심력 개념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 나오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일반 상대성 이론을 할 때 다시 선생님이 물리학 실험을 할 때 했던 내용이라고 추가를 해서 넣겠습니다.
자, 그다음 고무마개가 일정한 속력 이것도 잠깐 생략을 하고 요거 한번 해보세요. 요거. 자, 선생님 실험책을 보면은 요게 딱 90도가 되어서 회전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오차를 많이 줄인 거예요. 오차를.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무시를 한 거죠. 요 각도가 이렇게 생긴다는 거를. 실제로 해보면 이렇게 각도가 생기는데 우리는 이렇게 90도가 되는 걸로 그냥 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은 이런 모습이 돼요. 이런 모습. 그래서 이거를 좀 분석을 해야 될 텐데 이거를 하면은 좀 더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여기 몇 분 지나고요? 25분이 지났네. 25분이나 지났으니까 이거를 해마라.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복습 하나만 더 해보고 복습하고 끝내겠습니다. 복습 5분만 복습하고 30분 채우고 끝나겠습니다. 복습. 자, 지금 등속 원운동이라는 거 배웠습니다. 자, 등속 원운동이라는 건 뭐냐? 속력 V가 일정하게 회전 운동하는 겁니다. 그 다음 배운 게 뭐였냐면은 오메가라는 거입니다. 오메가는 뭐라고 한다? 각속도라고 한다. 단위는 라디안 퍼 세크. 왜냐면 이거는 시간 변화량분의 각도 변화량이니까. 그런데 등속 원운동의 이 선속력이랑 각속도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연관성을 어떻게 구하냐? R 오메가는 V다. 자, 등속 원운동의 반지름에다가 그놈의 각속도를 곱하면은 선속력이 나옵니다. 자, 등속 원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구심력이 필요합니다. 자, 이 구심력에 의해서 속도, 방향이 변하고 그로 인해서 등속 원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심력 크기 F는 어떻게 구하냐? 그놈의 질량에다가 그놈의 가속도의 크기를 곱하면 된다고 했죠? 근데 그 가속도의 크기가 뭐였습니까? R분의 V제곱. R분의 V제곱. 구심력의 크기는 mR분의 V제곱으로 하고 방향은 어느 방향이다? 항상 원의 중심 방향이다. 잊지 마세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반지름이 2m입니다. 그리고 얘가 이쪽으로 3m/s로 회전운동 하려고요. 회전운동. 근데 만약에 여기가 R자 힘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얘는 여기서 영원히 이렇게 요 방향으로 3m/s로 쭉 가겠죠. 등속도 운동으로. 그런데 여기에 힘이 작용했습니다. 힘. 구심력. 자, 이 구심력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3m/s로 회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2m 반경을 3m/s로 회전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구심력이 몇이나 필요할까요? 자, F, M, R 2의 제곱에 R분의 V제곱입니다. 2분의 3의 제곱, 3의 제곱. 만약에 요놈의 질량이 2kg이라면은 얘는 9N이 필요하죠. 자, 그럼 2kg짜리를 2m 반경으로 3m/s의 등속 원동을 하기 위해서는 몇이 필요하다? 9N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9N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이해됩니까? 9N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심력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 실험에 대한 이론 설명을 한 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등속 원운동에 대한 첫 번째 강의를 마치고 이 내용은 물리학 2에도 나오니까 한번 공부하시고 어려우면 그때 한 번 더 배워보도록 하세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